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경제는 국정 운영에서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안보, 복지, 교육, 외교 등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 외에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는 그런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주의 정책을 마구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투자와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내려갔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을 더 쓰는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5조 6천억 원이 줄어든 반면에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5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무려 72조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국채 발행액이 무려 42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국채는 앞으로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인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갚겠습니까?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갚겠습니까? 이 정부 관리들이 갚겠습니까? 적자 국채는 나중에 모두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과연 이런 내용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는지 정말 밤을 새워서 맞짱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주의,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인데 역사상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에서부터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은 거시경제 전문가를 맡겨야 하는데 회계학 박사에다가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크시스트 경제학자를 등용해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최근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 등 손대는 일마다 모두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실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 지향은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입니다. 좌파 사회주의는 실천하기 어려운 이념이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이념의 탈을 쓴 사기이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포함해서 국정에 손을 댈 때마다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국정 방향 자체를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향을 바로잡도록 해야지 세세한 정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통계 조작과 선전선동을 통해서 지난 2년 6개월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꾼 대전환의 시기였다.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내심 경제가 나빠져야 권력 유지에 좋다는 천하의 못된 생각을 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나빠져 일자리가 사라질수록 정부에 기대고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정권 재창출을 위한 표 확보에 유리하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539만 명,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126만 명, 아동수당 260만 명, 근로장려금 등 정부에서 현금으로 나눠주는 숫자만 해도 무려 1,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퍼주기를 해놓고 고용률을 속이는 등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는 권력 유지와 정권 재창출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치지 않도록 하려면은 좌파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권력은 대통령이므로 결국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은 다음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파 정치 세력이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은 정말 나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우리 보수 우파가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위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 우파가 통합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수 통합을 최우선적 대의로 삼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을 버리는 것이 지금 우파 보수 정치인들이 행해야 할 애국이자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을 위해서 작은 밑거름이라도 된다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은 일단 접어두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호소드립니다. 이 시대의 우파 정치인들, 특히 과거 우리 우파 정권이 잘못되는데 억울하지만은 책임 선상에 있었던 중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최종찬 전 장관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이분은 그동안 언론에 경제 관련 칼럼을 계속 써오셨는데 정말 옳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좀 드리겠다고 모시려고 했는데도 본인이 극구 사양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미수에 그쳤다는 소개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